나타나고 있어 아베 정권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 와중에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꺼내든 방법도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8%로 수직 하락하면서 심각한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25일 도쿄지검 특수부는 일본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 리조트 사업 진출을 목표로 한 중국 기업 오백닷컴 측으로부터 증의원 아키모토 츠카사 씨가 현금 300만엔과 70만엔 상당의 이익 공여를 받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아키모토 씨는 체포 전 사건의 관여를 부정하면서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추가로 체포된 용의자 3명 중 일부는 돈 세탁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기업 로비 리스트에 접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이름도 올라와 있어 대규모 뇌물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베 총리의 정권 운영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최근 내용입니다. 일본 환경부는 제험에서 나온 흙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일정 기준을 밑돌아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발표하며 농지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고, 또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분진이 비산할 위험을 낮추는 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건물 전체를 덮는 대형 덮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진정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일까요? 최근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열해 수증기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거나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24일 마이니치 신문은 오염수 방출 방안에 대해 후쿠시마현의 어민과 농민으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정부가 단지 싸게 처분하고 싶은 것뿐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 후쿠시마 후타바 마치 지역에 높은 방사선 이유로 피난 지시 명령을 내릴 것이며 농지로 사용하려는 목표 시기는 2222년 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염 작업은 경작지 및 기타 접근 가능한 토지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오염된 산림 지역엔 여전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숲에 떨어진 방사성 물질이 강물의 물고기에도 축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 반경 30km 거리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며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그 지역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오염을 제거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현재 아이들에게서 갑상선 암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어린이들이 전국 평균보다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특이한 현상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 시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비율은 약 10%, 타 지역은 5% 정도로 나오고 있어 일본 사람들조차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후쿠시마에서는 부흥과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 도쿄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국물 도쿄와 함께 후쿠시마 국물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각종 수산물과 채소 등으로 수프를 만들고 방문자에게 맛을 보여주고 있는데 맛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합니다. 또한 후쿠시마현은 농수산물로 우주식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합니다. 뛰어난 우주식을 만들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갖고 우주 비행사가 먹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등으로 만들어 세계에 홍보하면서 부흥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행동들이 언제까지 국민과 전 세계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3일 1차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농산물 등 미국 상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미국은 현재 부과 중인 일부 관세 세율도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9일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1월 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합의를 앞에 두고 등을 돌린 적이 있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차 합의가 끝나도 2차, 3차 합의를 하려면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상대측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의해 전 세계에서 제재 압박을 받는 화웨이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 발표한 메이트 13에 미국산 부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화웨이와 거래를 금지하자 화웨이는 미국 부품을 제외하고 스마트폰을 만든 것입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 주가가 급락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중국 화웨이는 미국 대신 한국 기업들을 통해서 부품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 화웨이의 한국산 부품 구매액이 미국을 앞질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칼송 화웨이 글로벌 대외 협력 겸 커뮤니케이션 부분 사장은 2018년 한국 기업으로부터는 106억 달러치, 미국 기업으로부터는 110억 달러치를 구매했었는데 올해는 이 수치가 역전된 것으로 잠정 지켜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화웨이가 국내에서 산 부품 총액은 약 13조 원에 달했습니다. 화웨이는 메모리와 디스플레이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에게서 공급받았습니다.
미중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도 중국은 미국보다는 한국산 부품을 더 많이 찾을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 이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모델 3를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하며 미국산보다 20%가량 저렴하게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LG화학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CATL이나 BYD 등 중국 업체의 배터리가 얹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미국산 모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데다 LG 배터리가 들어가 믿음도 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 배터리 업체를 위해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지만 모델 3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LG화학은 올 10월 사용량 기준으로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14.2% 기록해 중국 BYD를 제치고 3위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중국의 화웨이를 쓰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서 압도적인 1위였던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가는 것은 한국의 삼성전자였습니다. 지난 9월 일본 2위 통신사 KDDI는 5G 통신 장비를 삼성전자에게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KDDI와 맺은 계약 규모는 2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최대 이동통신장비 시장인 미국에서 상위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스프린트에 이어 AT&T가 5G 통신장비 공급을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15일엔 캐나다 유무선 통신사업자 비디오트론도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럽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화웨이와 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같은 좋은 기업의 제품을 쓰라며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통신 네트워크 시장에서 30%가 넘는 1위 화웨이에 비하면 지난해 3%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화웨이 제재 효과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통신 시장 점유율은 현재 11%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5G 시장에서 23% 점유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서로 한국 기업을 선택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환경적인 면도 있었지만 한국 기업의 높은 경쟁력이 크게 일조한 것이 컸습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 폴더블 폰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했습니다. 화웨이나 다른 경쟁 기업들도 뒤따라 폴더블 폰을 도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40만원에 달하는 갤럭시 폴드를 없어도 못 팔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점유율을 바닥침에 거의 퇴출되었던 중국 시장에서도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그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는 물량이 제한적이었기에 내년에는 더 많은 물량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갤럭시 폴드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폴더블 폰들도 쏟아질 예정입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폴더블 폰이 내년에는 올해의 8배 수준인 320만 대 출하를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폴더블 폰에서 확실히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갤럭시 폴드 2를 대중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200만원이 넘는 고가였고 물량도 제한적이었지만 갤럭시 폴드 2는 절반 가격인 100만원대로 가격을 낮추고 휴대성을 높여 보급용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이미 갤럭시 폴드를 제일 빨리 출시하여 시장 수요를 파악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냈기에 갤럭시 폴드 2 출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삼성 갤럭시 언팩 2020을 통해 상반기 프리미엄 라인인 갤럭시 S11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 2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중국 웨이보에 갤럭시 폴드 2세대 실물 출형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위아래로 접히는 조개 껍데기를 지칭하는 클램셀 형태로 보였습니다. 위아래로 접으면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접힌 상태에서도 디스플레이의 시간과 날짜, 배터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단 중앙에 카메라가 있고 나머지를 화면으로 채운 폴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가 장착됐으며 전면 디스플레이를 감싸는 베젤의 두께는 기존 삼성전자 제품에 비해 다소 두꺼워 보였습니다. 삼성은 내년에 갤럭시 폴드 2로 전세계 폴더블폰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경쟁 상대가 등장했는데 그 상대는 화웨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억에서 이미 사라지고 있는 모토로라였습니다. 화웨이는 메이트 X를 내놓았지만 영하 5도 이하에도 펼칠 수 없을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취약했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지원받지 못해서 수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성보다도 먼저 폴더블 폰을 내놓겠다는 화웨이의 최초 폴더블 폰은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지난 11월 모토로라가 공개한 폴더블 폰 모토로라 레이저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토로라가 자사 트레이드마크인 피처폰 레이저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클램셀 형태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이 폴더블 폰의 외형은 펼쳤을 때 전체가 하나의 화면이 되는 것 외에는 과거 모토로라 피처폰 형태 그대로입니다. 기존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화웨이 메이트 X가
세로 방향을 축으로 해 접히는 것과 달리 가로 방향을 축으로 디스플레이가 안으로 접혔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펼쳤을 때 6.2인치 화면이고 21대 9 화면대입니다. 접었을 때는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2.7인치 외부 디스플레이가 달렸습니다. 모토로라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에 완전히 자신한다. 스마트폰의 평균 수명 2-3년 정도를 충분히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매치터 버진은 모토로라 폴더블 폰을 펼쳤을 때 주름을 찾아볼 수 없다. 디스플레이 사이 간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인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화를 끊을 때 디스플레이를 위에서 아래로 접어닫는 경험이 즐겁다. 예전 플립폰의 방식을 유지한 것이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다만 세부 사양은 플래그십 폰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배터리 최적화 등을 이유로 프리미엄폰에 주로 쓰이는 퀄컴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 대신 사양이 더 낮은 스냅드래곤 710 프로세서를 썼고, 카메라도 후면은 1600만 화소, 전면 500만 화소 렌즈를 적용했고 배터리는 2510A였습니다. 대신 이 폰은 가격이 1,500달러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화웨이 메이트 X보다 낮았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한때 인기를 끌었던 모토로라 레이저가 폴더블 폰으로 나와서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도 내년에 차세대 폴더블 폰 메이트 XS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제재로 안드로이드를 탑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전세계 시장에서 갤럭시 폴드2에 대적할 만한 경쟁 상대는 화웨이가 아니라 모토로라 레이저 2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또다시 레이저 폰을 볼 수 있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갤럭시 폴드2를 따라올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이상 진심 TV였습니다.